일단은 오늘 할 거는 C9에다가 우리가 갖고 있던 뭐지? 데이터베이스 이제 다이어그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C9에다가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올리는 것까지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같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여기서 이제 저기 스타일맵부터 시작해가지고 C9에다가 데이터베이스를 옮기는 것까지 거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뭐 본명 아니어도 괜찮아요. 뭐 나중에 저기 체크할 때 다시 얘기해 주세요. 자, 일단 StyleML에서 새로 이제 내용 만들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만들어 놓으면 아마 기본적으로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잡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데이터베이스 다이어그램하고 이제 유스 케이스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 이제 작업하면 되겠죠. 자, 일단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밟아야 되는 순서는 이제 유스 케이스를 먼저 잡거든요. 원래 이제 이런 다이어그램 그릴 때 여기 나오는 것 중에서 이제 유스 케이스, 그 다음에 콜라보레이트, 그 다음에 액티비티, 그 다음에 클래스 다이어그램 이렇게 네 개를 보통은 4S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거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제 케이스 다이어그램하고 이제 ER 다이어그램이니까 이렇게 두 개를 이제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면서 수업 시간에 우리 좀 잘 모르겠던 게 좀 있었죠. 그죠? 그런 것들은 좀 체크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었죠. 그런 것들 좀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우리가 지금 해볼 거는 뭐라 그럴까? 상점에서 물건을 사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좀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포토샵이요? 자, 그러면은 상점에서 물건을 팔게 되면은 판매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매자가 있죠.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있을 건데, 판매자하고 구매자하고 이제 관계는 직접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반드시 이 중간에 어떤 사건, 케이스라는 게 일어나게 되겠죠. 자, 케이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판매자가 상품을 팔고 싶다면 상품 진열을 일단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상품 진열을 하려면 이제 판매자가 이제 상품 진열을 해놓으면 구매자는 어떻게 하죠? 상품을 이제 구매를 하려면 선택을 하겠죠. 자, 지금 보면 이 케이스들은 어떤 행동들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웬만하면 뒤에다가 동사를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뭐뭐뭐뭐 하기. 그 다음에 상품 선택도 상품 선택하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면 두 개가 이제 연결이 되겠죠. 진열되어 있는 상품을 우리가 이제 구매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하나 생길 거예요. 자, 그럼 상품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죠? 이제 구매를 했으면, 상품을 선택했으면 이제 구매를 하러 가야 되겠죠. 구매를 한다기 전에 일단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 결제를 먼저 해야 되겠죠. 결제하기를 하려면 상품 선택을 하면 결제하기가 바로 이어지는 건 아니죠. 반드시 구매자가 이제 연결이 될 거예요. 결제를 하는 거는 판매자랑도 직접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로 가만 보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독립사건이죠. 이쪽하고 이쪽. 근데 이 결제하기는 둘이 직접 만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결제 순간에는 반드시 이제 사용자가 이제 케이스가 이제 추가가 되게 되겠죠. 결제하기를 할 때는 두 가지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현금 결제도 할 수 있고요. 목이 안 좋아서 자꾸 기침이 나요. 현금 결제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하나 할 수 있을까? 카드 결제?
이렇게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결제랑 그 다음에 카드 결제나 현금 결제랑 이런 관계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겠죠. 카드 결제랑 현금 결제는 결제하기를 하는 하나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익스텐드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이제 나중에 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아주 정석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은 이런 디펜던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용자가 뭔가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 현금이나 아니면 카드로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의존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나중에는 이제 역할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결제하기가 자꾸 죄송해요. 자, 결제하기가 이제 이런 카드 결제나 현금 결제 쪽으로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되면 결제를 했으면은 그때는 상품을 선택한 상품을 어떻게 해요? 그거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거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상품을 인도받기 또는 이제 수령이라고 보통 하겠죠. 요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결제하기를 하면은 동시에 상품을 받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리는 아니에요. 잠깐 그럴 뿐이지. 아무튼 그래서 결제하기랑 이제 수령하기랑 이렇게 봤을 때 결제를 하면 상품 수령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죠. 그 상품 수령하기라는 것 자체가 결제하기랑 좀 섞여 있는 상태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양쪽의 관계를 좀 이제 다이렉트 어소시에이션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상품 수령을 하려면은 결제를 반드시 해야 된다. 자, 결제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 상품 수령은 얘랑 어소시에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맨날 이렇게 꼭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이 다이렉트 어소시에이션 같은 경우는 좀 나중에 무거운 의미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좀 아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UML이 이제 좀 더 복잡해지고 이제 어려워지면 그때는 아마 다이렉트 어소시에이션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조금 더 어려운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내용을 이제 잡아줬고요. 그러면 이제 구매자랑 이제 판매자랑 이렇게 두 가지 사람이 있고요. 자,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구매자랑 판매자라는 거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뭔가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보내주고 싶은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데이터가 있어야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싶다 또는 무언가를 한다 그런 기능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여기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찾아볼게요. 일단 판매자부터 볼까요? 판매자는 자기 스스로가 정보의 주체이긴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냥 일을 하는 워커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주체이기 때문에 이런 주체적이지 않은 쪽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쓴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이쪽에 있는 정보 주체가 이 나머지 정보들을 사용하겠다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때 이제 데이터 다이어그램 넘어갔을 때는 판매자는 빠져 있고 나머지 데이터들을 우리가 일반화 시키고 그 다음에 데이터화 시키는 게 이제 준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유스 케이스를 기반으로 다이어그램을 추려할게요. 영상 나중에 저기 채널에 자동으로 올라와요. 이렇게 해서 ER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넘어가죠. ER 다이어그램 넘어가고요. 자, ER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나중에 뺄게요. 그분은 박예람 기억할게요. 이제 엔티티를 이제 다 같이 있나요 지금?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괜찮습니다. 일단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데이터베이스 계속 넘어갈게요. 자, 엔티티를 추가를 해줄게요. 일단 가장 기초가 되는 상품에 대한 것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름을 지어줄 때 영어로 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우리한테 이제 영어를 조금씩 저도 헷갈리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아마 이제 둘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아마 동시에 두 개 다 같이 나올 거예요. 프로덕트라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구매자랑 일단 데이터를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의 데이터를 만들어 볼게요. 의미를 주기가 좋죠. 전에 한번 얘기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사용자한테 이제 물건을 팔 때는 프로덕트고 그 다음에 서비스나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맞춰서 팔 때는 보통 코모디티라고 얘기를 하고요. 용어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프로덕트라는 걸 썼으니까 아마도 우리가 이제 바로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프로덕트에다가 그러면 이제 프로덕트 갖고 있는 이제 속성을 이제 하나씩 추가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이제 프로덕트는 말 그대로 여기서 상품이잖아요. 그죠? 상품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상품이 갖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좀 찾아볼게요. 그죠? 메모에다가 하면은 괜찮겠네요. 상품으로 그리고 진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구매자가 직접 선택이 가능하다. 요 정도를 갖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커스터머는 구매자 정도로만 하죠. 뭐 나중에 뭐 얼마나 팔았는지 뭐 이런 것들은 따로 이제 저장은 하겠지만요. 커스터머 같은 경우는 이제 불특정 다수라는 게 있긴 한데 누가 이제 커스터머가 이제 누가 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누가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커스터머라고 추가를 해줄게요. 자, 프로덕트에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내용을 좀 추가를 해볼게요. 상품이라면 가지고 있을 만한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되거든요. 상품이라면 이제 일단 일련 번호가 필요한데 일련 번호는 보통 그냥 자기 이름으로 똑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다음에 아이고 죄송해요. 너무 간질간질하네요 지금. 그 다음에 네 왔습니다. 빨리 별풍선이 하나도 안 나오네. 자 인티저 형식으로 이제 나중에 할 건데 보통 인트라고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이제 많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덕트에 이제 네임이 있죠.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캐릭터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박 캐릭터는 이제 그 길이가 이제 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경우에 이제 많이 쓰는데 한 100글자 정도면 웬만한 프로덕트들은 표현이 가능할 거고요. 계속 추가를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일단 가격이 있죠. 자, 가격은 보통 뭐로 나오죠? 가격은 보통 돈 얼마로 나오는데 요즘에 뭐 점 몇 원짜리 뭐 이런 물건들은 거의 없죠. 그러면은 그냥 일반 숫자로 나타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 추가를 하면 우리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모이는 거죠. 다 보여요 채팅은요.
아이고, 별풍선이 100개나 들어왔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기침이 나네요. 100개가 들어오니까.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프라이스가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얼마나 갖고 있는지 내가, 프로덕트 개수가 얼마나 있는지, 즉, 내가 지금 현재 팔 수 있는 재고가 몇 개인지, 퀀티티라고 보통 나타내고요. 그 다음 보통은 인티저, 이제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프로덕트는 보통 이름은 있는데, 이제 좀 자세한 설명이, 좀 있겠죠. 그리고, 글자로 좀 길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뭐, 이제, 아까 매대나 뭐 진열할 때나 뭐 이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로케이션이라는 변수로 이렇게 설명해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사용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커스터머는 말 그대로 이제 사용자인데 사용자한테도 컬럼을 추가해 볼게요. 자, 이렇게 커스터머한테도 당연히 자기 이름으로 된 건 이제 소문자로 된 이름, 자기 번호를 하나 이제 부여를 해줄 거고요. 저건 나중에 이제 자동으로 1, 2, 3, 4 자동으로 늘어나는 그런 거로 우리가 작업을 할 거니까 이제 추가만 해주시면 돼요. 커스터머는 네임이 일단 있겠죠. 쓰무자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요즘에는 이제 나이나 이런 건 못 물어보죠. 그죠? 그러니까 뭘 하면 좋을까요? 뭐 돈이 얼마 있다 이런 거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전화번호 정도 갖고 있다고 쳐보자. 또 뭐가 있을까요? 사용자 말고도 사용자한테 또 들어갈 만한 게 뭐가 있죠? 주소. 그쵸, 주소 정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 계속 한번 던져볼래요? 어차피 이거 저기 딜레이 한 5초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면 실시간으로 보여요 다. 이메일 좋네요. 그럼 뭐 한 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프로덕트랑 이제 커스터머랑 이게 두 개가 관련이 됐겠고요. 그쵸, 이제 영수증 관련된 것도 이제 나와야 되는데, 왜냐면 여기에 아이고, 결제하기 부분을 이제 우리 갖고 있으니까 이 결제 관련된 부분을 좀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상품하고 사용자하고 판매자하고 다 걸리기 때문에 저 부분이 이제 결제 부분이 이제 하나가 추가가 돼야 되겠죠. 결제는 보통 트랜잭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트랜잭션이라는 의미가 이제 보통은 결제 결과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작업을 해주고요. 트랜잭션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물건을 사서 커스터머가 사가서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간의 관계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물건을 사갔는지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사용자가 물건을 사갔는지, 그 다음에 몇 개 사갔는지, 그죠? 이거 되게 중요하죠. 위에 있는 퀀티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몇 개를 사갔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서브 토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합계 그랜드 토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체 합계, 그러니까 이 영수 중에 전체 합계를 이제 나타내주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지나게 되면 이제 우리가 프라이머리 키라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도 배우게 될 텐데, 지금 한번 간단하게 개념을 좀 잡아볼게요. PK라고 나오는 이 프라이머리 키는 무슨 뜻이냐면, 프로덕트라는 건 이름이 똑같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그냥 레몬을 하나 샀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제 산 레몬하고 오늘 또 레몬을 또 사면 똑같은 레몬일 것 같지만은, 데이터에서 봤을 때는 어제 산 레몬은 어제 산 레몬이고, 그리고 그 다음날 레몬이 새로 들어왔는데 걔는 가격이 더 비쌀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더 쌀 수도 있죠. 그러면은 그 레몬은 팔 때마다 원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금액을 다 다르게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금액을 다르게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그 같은 제품이라고 해도 내용이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덕트 번호를 기준으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보통 여러분들 뭐 보는 바코드나 뭐 이런 것들도 이런 번호가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이런 번호가, 그 다음에 사용자도 우리가 고객 번호 몇 번 하는 것처럼 요것도 따로 나눠질 수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트랜잭션에서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종합해서 뭔가를 하고 있죠. 자, 일단 트랜잭션까지는 PK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덕트랑 커스터머는 이쪽에는 내용을 갖고 올 거라 해서 참조를 한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자, 지금 보면 판매자랑 상품이 관련이 있었죠. 그리고 이 상품을 구매하고 싶으면 구매자는 상품을 선택해야 됐고요. 그 다음에 결제를 해야 됐는데, 결국은 이 결제하기라는 녀석은 위쪽에 있는 상품 선택하는 거랑 상품 수령하는 거, 이 과정을 다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결제 과정에서 금액이 얼마 나오는지까지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한꺼번에 다 이 다이어그램에서 봤을 때는 이 프로덕트, 그 다음에 커스터머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프라이스가 얼마고 이런 것들이 트랜잭션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둘이 이제 연결이 돼요. 여기 보면은 이제 원 투 원하고 원 투 매니, 그 다음 매니 투 매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프로덕트랑 트랜잭션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죠. 자, 트랜잭션에서 개념에서 봤을 때는 프로덕트가 여러 개일 수 있을까요? 양쪽의 개념에서 다 보겠죠? 두 개라고요? 지금 다 두 개씩 보내고 있는데, 맞아요? 두 개예요? 그렇군요.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프로덕트가 두 개가 아니라 많다고요? 그죠? 많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것들을 봤을 때는 이쪽에서 이제 프로덕트랑 이쪽에 있는 프로덕트랑 이제 두 개를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덕트는 개념에서 봤을 땐 트랜잭션은 많지만 프로덕트는 하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개다 보니까 둘이가 연결이 될 때는 프로덕트는 한 가지지만은 이제 트랜잭션이 여러 개 연결된다는 개념도 있을 수 있지만, 서로 여러 가지가
그쵸, 서로 여러 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둘이 이렇게 매니 투 매니로 연결이 돼요. 그쵸.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하나 생겨요. 지금 여기 보면은 동그라미가 하나 붙어 있는 거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쪽 프로덕트에 있는 거에는 만약 프로덕트가 없으면 아예 트랜잭션이 생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0인 경우는 절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프로덕트 쪽에서는 하나이거나 여러 개이고, 그 다음에 트랜잭션 쪽에서는 없을 수도 있죠. 여기에 있는데 여기는 없을 수도 있죠. 또는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이쪽에서 보시면은 여기 보면 여기서 하나 이상이라는 뜻이 여기 있죠. 그래서 프로덕트가 하나 이상이다. 그리고 더 많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트랜잭션 쪽에서는 없거나, 이게 동그라미가 0이에요. 없거나 그 다음에 여러 개일 수 있다. 프로덕트도 여러 개이고, 그 다음에 트랜잭션도 여러 개다 보니까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뜻을 하고 있고요. 그럼 커스터머랑 이제 프로덕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까요? 커스터머랑 트랜잭션 같은 경우도 이거랑 상당히 비슷하죠. 트랜잭션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커스터머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땐 하나의 커스터머가 여러 개의 트랜잭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one to many 요런 과정을 갖게 돼요. 하나에서 여러 개. 그래서 요런 관계를 이제 가지게 되겠고요. 요 관계가 요 관계가 이제 바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언제나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계속 증가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트랜잭션 쪽에 보면 이제 포린 키라는 걸 하나씩 입력을 할 텐데, 자, 포린 키라는 거는 내가 어딘가에서 참조를 당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프라이머리 키 같은 경우는 내가 프로덕트를 구분할 수 있는 하나의 유일 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뒤쪽에 보면은 우리 책에도 설명이 돼 있을 건데 유일 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밖에 없는 거.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30번 물건을 가져와봐. 그러면은 반드시 30번 물건이 딱 하나 있다는 거죠. 뭐 500번 물건 하나, 그럼 딱 500번 딱 하나만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랑 연결이 돼 있고 여기랑 여기가 연결돼 있구나,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잠깐 한 5분만 쉬었다가 계속해서 저기 쭉 들어갈게요. 잠깐 쉬죠. 파일 저장 안 하면 내보내기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저장부터 어디다가 좀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하나 저장 아무렇게나 하시고요. 그냥 저장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상관없으니까요. 자, 툴에 보면 여기 이제 스타일메일의 툴에 보면 익스텐션 매니저라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DDL 여기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ERD에서 이제 뽑아주는 게 두 개 있는데, PSQL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오라클 쪽에서 많이 쓰는 거고요. 우리가 쓰는 거는 DDL 아래쪽에 있는 저기에서 열리면 이렇게 되죠. 자,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바로 설치할게요. 금방 설치되거든요. 자, 설치됐으면 이 툴에 보면은 익스텐션 판이 나와요. Generate DLL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걸 하시고 모델에서
데이터 모델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데이터 모델 선택하셔가지고 OK 누르고요. 저장하라고 나오죠? 저장하라고 나오면 그냥 바로 저장 받으시면 돼요. 자, 새로운 저기 폴더가 하나 생기거나 또는 이렇게 SQL 텍스트 파일이라는 게 하나 생기는데, 다시 한번 봐줄게요. 툴에 보면 익스텐션 매니저라고 있고요. 이 익스텐션 매니저 들어가면 검색하는 게 있는데, 여기다가 DDL이라고 치시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요거예요. 기본적인 DDL이고, 여기 인스톨 하시면은 자동으로 저장 바로 설치되고요. 그 다음에 DDL에서 Generate DDL이라는 게 나오고요. 내가 그린 그림 중에서 데이터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걸 찾아서 OK. 그리고 어떻게 저장할 거니 물어보면 저장만 하시면 돼요. 아까 파일이 하나 있었으니까 저렇게 이중으로 저장됐겠죠. 자, 이렇게 열어보면 파일에 이렇게 자동으로 SQL 문장이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아까 전에 한 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그림을 그렸을 뿐인데, 요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상태로 이렇게 자동으로 키가 저기 파일들이 그냥 나와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 게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계속 사용을 하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만들기가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까다로운 부분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해 버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슬슬 가지고 이제 넘어가 줘야 되겠죠. C9으로 한번 이제 가볼게요. 슬슬. 여기 C9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자주 쓰고 있는 그 내용이라 이제 별로 새롭지도 않을 거예요. 그죠? 여기는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쪽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싶다시피 우리 공유가 되어 있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직 여기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안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한 상태라서 여기다가 데이터베이스도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설치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저기도 할 거예요. 지금 만들어 놓은 모델도 데이터를 다 넣어줄 거예요. 여러분들 유튜브 저기 C9 보시면 요 오른쪽에 보면 왼쪽에 이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배시 툴이 하나 있거든요. 또는 이제 터미널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설치하고 그 다음에 뭐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MySQL이라고 쳐봤을 때 아마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MySQL이 기본 깔려 있는 게 있어서 반가워요. 새로 들어온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요거 다 입력해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실제로 존재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커맨드 창에서 배울 거니까 일단 그런 게 있구나 하고 가시면 돼요. 자꾸 들어와서 건드리면 화면이 깨져요. 지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필요한 PHP MyAdmin이 지금 안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PHP MyAdmin은 이렇게 인스톨을 해주시면은 서버에 금방 깔리게 돼요. 그래서
비번이 없으니까요. 요것만 만들면 되겠죠. 런을 통해서 이제 넘어오고요. 나중에 저기 만약에 없으면 여기 더하기 표시 보면 여기 보면 Alt T라고 돼 있죠. Alt T라고 돼 있는 거 하시면 터미널 아무 때나 열 수 있으니까 그거로 열으시면 돼요. 이 주소로 오픈을 해보시면 아마 뭐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주소 맨 끝에다가 슬래시하고 phpMyAdmin phpMyAdmin은 많이 들어가 봤으니까 지금까지 뭐 어렵지 않게 들어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테이블들이 쫙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들이 새로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테이블을 만들 수도 있고 데이터베이스도 조작이 가능하세요. 자, 일단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SQL 파일, 아까 그림에서 자동으로 만들어 가지고 빼줬던 그 파일을 싹 복사할게요. 그냥 오른쪽으로 카피한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보면 SQL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붙여넣기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자동으로 뭐 이것저것 쫙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해버리면, 이제 실행을 해버리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내용들 자체 그냥 바로 실행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MySQL 비번은 없어요. 자기 아이디만 있으면 돼요. 실행하면은 이제 결과값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구조로 돌아가 보면은 해당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부터 갈게요. 여러분들 다 같이 누르시면은 답 안 나와요. 다 같이 누르면 힘드니까 일단 구경하는 모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 작은 데서 보시는 분들도 있나봐요, 바깥에. 일단 홈페이지 기본 세팅이니까 런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프로젝트 열 수 있는 이 란이 열리고요. 주소 한번 누르고 오픈 하시면 일단 내가 지금 홈페이지에다 뭐 만든 게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 뒤에 맨 끝에다가 주소 맨 끝에다가 phpMyAdmin 치면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메인 화면에 나오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phpMyAdmin이 나타나죠. 지금 정도도 빠른가요? 좀? 그렇진 않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도 이제 이쪽에 있는 이제 우리가 아까 만들어 놨던 이제 파일들을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아까 만들어진 자동으로 만들어진 파일 그냥 그대로 복사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C9라는 요 데이터베이스를 제일 많이 쓰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요게 우리한테 이제 일단 주어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저기 데이터를 추가를 할 건데 여기 보면 이제 테이블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요. SQL에다가 우리가 실행을 시킬 거라서 여기 SQL로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 창에다가 붙여넣기. 붙여넣기 하면 어때요? 바로 이제 내용이 다 들어가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제 내용들을 보고 이제 실행을 눌러주면 빈 레코드라고 나오는데 구조를 실제 보면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예를 들면 숫자면 숫자, 그 다음에 글자면 글자 형식 이런 것들로 이제 자동으로 내용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얘기는 우리가 그림 그려놓은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쪽에서는 그냥 이런 내용들이 그냥 쭉 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내용들이 이쪽에서 이제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이랑 이제 이쪽에 있는 이제 실제 데이터랑 이렇게 자꾸 이제 서로 이제 상호 호환이 되다 보니까 두 개가 이제 상당히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겠죠. 그리고 이쪽 그림에서 그린 대로 이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유스 케이스나 이런 거를 보면서 여기서 뭔가가 하나가 좀 추가가 돼야 되는데 아니면 어떤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때마다 이제 또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이제 하나 빼먹은 게 하나 있죠. 현금 결제하고 카드 결제가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ERD 쪽에서 조금 추가를 좀 해볼게요. 지금 거래가 일어나는 부분이죠. 이 결제하기 부분이 지금 모델링이 된 건데 얘가 현금 결제인지 카드 결제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트랜잭션에다가 컬럼을 하나 더 추가해 줄게요. 그래서 여기서 is 카드니 아니니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아니면 이런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결제가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내기 툴에서 이제 DDL로 다시 가서 여기서 generate DDL 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generate DDL 하면은 그렇구나. 여기 키가 있네요. 그래가지고 걸렸네. 여기 generate DDL 하면은 요 내용을 다시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화면에다가 이제 뿌릴 수 있는 상태로 다시 만들어 줄 거예요. SQL 문장을 자동으로 제작을 해주는 과정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이제 익숙하게 자주 쓰게 될 내용이라는 거죠. 똑같이 여기는 데이터 모델을 꼭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위에서 선택하면은 다른 애들도 같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정확하게 하나 모델을 딱 찍어 주시는 게 좋아요. 오케이 하고 그 다음에 약간 1번이었는데 글자만 좀 바꿔볼게요. 버전 2니까 저장했어요. 저장하고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번에도 비슷하게 나와 있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트랜잭션 같은 데다 우리가 페이먼트 메서드가 추가가 된 게 여기 글자에도 다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렇게요. 페이먼트 메서드도 추가가 되죠. 자, 똑같이 복사. 있던 거 그냥 지워버릴게요, 다.
SQL을 눌러놓고 여기다가 방금 만든 거 다시 붙여넣는 거죠. 그래서 붙여넣어서 여기다가 보내도록 할게요. 실행해버리면 되죠. 뭐 실행값이 없다고, 결과값이 없다고 나오지만은 사실은 이쪽에 구조에 보면은 내용들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트랜잭션 보면 여기에도 이제 뭐 내용은 없지만은 구조는 이제 자동으로 생기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를 이렇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림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처음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반영하는 그림을 이용해서 ER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을 가지고 자동으로 SQL이 나왔죠. 그래서 이 SQL이 나온 다음에 이 SQL 문장을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서버까지 전달해가지고 실제로 화면에 내용의 구조가 실제로 나올 수 있도록 여기까지 하는 게 이제 보통 UML이 가장 이제 여러분들한테 큰 소득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UML을 작성한 거는 결국 내보내기 해서 보게 되면 그 내용들이 사실 설계서에 가깝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다이어그램을 이제 내보낼 때 HTML 닥스로 내보내게 되거든요. 여기로 내보내면 다 저장하고 시작하라 그러죠. 저장하고 한번 내보내게 해볼게요. 그냥 바탕화면에다가 해볼까요? 바탕화면에다가 하니까 HTML 닥스라는 폴더가 하나 생겼어요. 여기 보면 인덱스라는 게 하나 있죠. 열어보면 우리가 지금 만든 모델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쫙 나와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다이어그램도 이제 이미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이어그램 속에 뭐가 있는지라든가 이제 데이터 모델의 다이어그램이 어떤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속에 있는 뭐 프로덕트나 이런 애들이 어떤 내용들을 갖고 있는가 그런 것들도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아주 작은 부분들까지 여기다가 설계를 다 하게 되고요. 이 설계된 문서 자체를 상대방한테 공유를 할 수 있다면은 그 공유된 항목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교환을 할 때, 이런 데이터를 내가 만들었다. 또는 이런 데이터를 이제 당신한테 줄 거다. 그리고 서비스를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다. 이런 것들이 이제 동시에 이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네요.